김진태 의원께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또 강력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제 얘기는 항상 별 재미가 없습니다. 언론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문맹이 많은 그런 사회도 아닌데도 한 번씩 저는 최근에 생기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김대엽 사건이나 이 소위 광우병 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팩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전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박근혜는 내일이라도 대통령직을 그만두라 이렇게 공격을 하죠. 굉장히 우리 내부에 저는 한국 사람들 내부에 독특한 판을 엎어버리자 이런 심리가 구조적으로 있는 국민인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꼭 이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사안의 본질은 이제 원래 문화계는 좌익의 천지거든요. 좌익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데인데 이제 박근혜 청와대에서 거기에 이제 뭐 재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오른쪽에서도 발을 조금 비집고 들어가보자 했던 것인데 이제 좌익들이 조직적으로 미르하고 K를 말하자면 대처하는 일련의 과정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집단적인 환상이나 착각이 벌어지고 있는 것 비슷하고요. 또 저는 옛날에 이 여러분 중에서 아마 동학혁명, 동학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학난이 터져서 사실은 뭐 고보건수 조병갑의 학정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정의의 투쟁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망하는 데는 아주 독일일조를 했던 것이 바로 그 동학이죠. 그래서 그나마 조선 조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을 완전히 탕진시켜서 무장해제가 되는 내란이 벌어진 것이 바로 그 동학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동학이 이제 청일전쟁을 불러와서 조선이 급전직하로 망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뭔가 엎어버리자는 심리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계속 피지배를 받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정말 허약한, 지금 언론에 우수하게 보도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정해진 것은 최순실이라는 여인이 검찰에 불려 들어가면서 밀리고 떠밀려서 벗어놓은 프라다라고 하는 신발 한쪽 외에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그 PC가 어떻게 해서 JTBC로 들어갔는지, 그 PC를 JTBC는 어떻게 해서 확보를 했는지 부터가 다 미스테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온 국민은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그 미스테리인데요. 경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재헌헌법을 만들었을 때 유진호 박사가 내세웠던 헌법은 사회주의 비슷한 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유진호를 비롯한 재헌학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사회주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그럼 자본주의나 시장경제 체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상상력 속에는 자본주의나 시장경제 체제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개인의 무역은 금지된다. 이상하죠? 개인의 무역은 국가가 금지시키고 모든 무역은 국가가 독점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만이 무역을 할 수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기업은 인민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대기업은 전부 국영기업으로 한다.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이 나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균점한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위 이익균정권은 물론 이익균정권 같은 것이 들어가는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46년도에 전평이 조직되고 9월달 되면 총파업이 들어가고 그에 대구 폭동이 터지게 됩니다. 대구 폭동이 터지면서 말하자면 사실상 내전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평에서 내걸었던 게 이익균정권이라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같이 나누어 먹는다. 그런데 이 법이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로 고쳐진 것은 1954년입니다. 1954년에 6.25 전쟁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사회주의 경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회가 그때 4.4 5.2개헌이 나던 54년 헌법 개정 때에 소위 이 독소조항들, 무역은 국가가 독점한다, 기업활동은 국영기업으로 한다 하는 조항들이 다 없어지고 정상적인 헌법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1954년입니다. 그 6.25 전쟁을 거친 다음이죠. 지금 우리나라 좌익들은 마치 대한민국이 미국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또는 이승만의 독재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사회주의를 온 국민이 선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를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했던 것은 6.25 전쟁 과정을 통해서 온 국민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체제를 선택을 한 겁니다. 남쪽의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사람은 다 남쪽으로 도망오고 북쪽이 공산주의가 좋다는 사람은 다 월북을 해서 온 국민이 자기의 체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으로 올라간 월북자는 맥시멈으로 잡아서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끌려간 사람 포함해서. 그런데 남쪽으로 자발적으로 월남한 분들은 적게 잡아도 150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목숨을 던져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위대한 선택이 6.25 전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때 내려온 많은 월남자들 중에 자식들이 지금 한명숙이도 있고 문재인도 있고 안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이 정상적으로 된 것은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6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한 조항이 1962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개발경제를 쭉 거쳐서 저희 정규제 TV에서 며칠 전에 그 전태일에 대해서
류석춘 교수가 와서 강의를 좀 했습니다만, 이 전태일이 그 청계피복 노조를 만들고 활동을 하다가 분신 자살을 했는데, 전태일은 굉장히 지금 전교조 지금 이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주로 아이들 때 가르치는 머릿속에 아주 그 시대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인물이 전태일입니다. 근데 전태일은 사실은 옆에 그 불거추준이 있거든요. 그 라이터를 들고 있다가 그래서 불을 전태일이가 진짜 죽으려고 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는데 옆에 불 붙이고 전태일을 의식화 교육을 시킨 목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태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생자예요. 그런데 전태일 옆에 불 붙이주고 한 친구들이 전태일 평전에 그 조 변호사가 처음 썼을 때는 옆에서 불 붙여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평전에는 그 얘기는 싹 다 빼고 옆에서 불 붙여줬다는 얘기를 다 빼고 있습니다. 그 국민적인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어떻든 그런 시절을 거쳐서 문제의 87년도 6월 항쟁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6월 항쟁 때 국민 대통령직 선제 개헌 투쟁이라고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때 헌법을 바꿀 때 문제의 119조 2항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119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는 뭐 말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균형 있는 국민의 성장과 적절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소득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경제 개입할 수 있다,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헌법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헌법의 저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헌법에 보면 정부가 중소기업도 보호해야 되고 농민도 보호해야 되고 서민도 보호해야 되고 소위 상공인들도 보호해야 되고 헌법적 의무로 모든 충돌되는 각 국민을 각 직역으로 쪼갠 다음에 근로자도 보호해야 되고 모든 국민들을 직역에 따라서 국가에게 보호하는 의무를 규정한 이상한 조항들이 119조에서부터 쭉 127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하고 가장 가까운 헌법이 북한 헌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까운 헌법이 큐바입니다. 카스트로 쿠바입니다. 경제조항들을 보면.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빨갱이 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갱이 헌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토막토막 나누어서 모든 국민들을 다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헌법에 써져 있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자기의 이익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운 농민은 보조금 내놔라, 쌀 보조금 내놔라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조는 노동조합의 권리다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모든 국민들이 모든 상대 국민들을 위해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로 돌입한 이런 만인 투쟁적 국가가 된 것은 1987년 소위 6월 항쟁기에 만들어졌던 바로 그 헌법 개정입니다. 소위 87체제라고 부르는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손댈 재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 소원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헌법을 쳐다보면 모든 국민들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하도록 국가가 섹터로 이렇게 다 찢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제가 늘 비판해왔던 문제가 바로 노동조합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87체제가 만들어지고 지금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닥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87년에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91년, 92년이 되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전쟁에 무슨 정말 내란을 방불케 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동조합이 와서 회사 사장들을 밧줄을 걸어가지고 목줄을 걸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게 91년도, 92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노총이 만들어지고 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제조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92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마산의 수출자유주의센터, 창원에서 대구로 이어지는 섬유벨트 이런 것들이 전부 해외로 다 뛰어나가기 시작한 게 92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의 목표는 회사가 잘 되고 근로자가 이익을 보는데 민노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민노총의 목적은 민노총이 실제로 교육시키는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노동운동이 다 괴멸되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전 세계 노동운동의 메카로 남아있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노동전선을 지키고 노동투쟁의 불꽃을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수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킬 정도로 막강하죠. 대한민국 강성노조의 부도덕성은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다 폭로되어서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되었지만 현대차 정규직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 협상을 할 때 요구하는 조건 중에 하나는 왜 내가 정규직 선생인데 귀족인데 점심 먹으러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냐. 내 앞에 비정규직 자식들이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 내가 밥 먹으면서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비정규직 식당을 따로 만들어주라. 이런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부도덕함은 이미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그 부도덕성은 정말 개탄의 말이에요. 목욕탕을 따로 만들어라. 아침에 출근하는데 내가 왜 출근버스에서 서서 와야 되냐. 나는 안 출근하고 싶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따로 버스를 따로 주라. 이런 요구를 놀랍게도 내놓고 있는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되었던 파일럿들이 파업하면 스튜어디스들은 손가락 빨아야죠. 월급이 없거든요. 파업하는 동안 월급 안 주니까. 납품하는 도시락 납품하고 하는 음식 납품하는 회사 비정규직 근로자들 다 쫄쫄 빠는 겁니다. 그 사실은 정규직을 깨지 않으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강고한 정규직들이 지고 있고 그 돈으로 우선 민노당의 작은 줄 노릇을 뒤에서 받쳐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소위 지금 내일 모레 12일 날 이제 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공포로 몰아넣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노농연대죠. 그러니까 노농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뻘거죽죽하게 만들어가는 그게 뭐라는 겁니다. 민중 총궐기니 뭐니 하는 게 노농연대입니다. 그래서 백남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물대포마다 넘어지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생적으로 북한의 지령이 있든 없든 북한의 지령이 먹히든 안 먹히든 어떻든 6.25 전쟁 이후에 서서히 형성되어 왔던 내부의 얼버죽죽한 세력들이 지금은 무시 못할 세력으로 완전히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운명이 풍년등화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떻든 건데 새누리당 이런 데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니까 정신이 멀쩡한 사람 여기 계신 김진태 의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야말로 저는 이 청와대 국민경제자문위원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청와대 가서 싸우는데 그래서 노동개혁이라고 노동개혁사법이라고 내놓은 것은 노동개혁법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노동복지법이지 무슨 노동개혁법입니까? 제대로 된 노동개혁법을 걸고 새누리당으로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농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야지 앉아있는 그냥 법안 내놓고
그 법안 개혁법 같지도 않는 개혁법이라고 그걸 노동사법이라고 사법 중에 3법은 복지법이거든요. 복지법이고 파견법 하나만 겨우해서 노동개혁에 가깝다고 흉내낸 법 정도고 사실은 노조활동을 노조 파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노조 파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법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 시설물 안에서 정규 파업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허용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노조가 파업한다 이러면 온 지하철 차창에다가 파업한다고 막 선정물을 덕지덕지 붙여놓잖아요. 그게 저거 겁니까? 그게 자기들 거예요. 그거 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다 붙이고 나온 세계를 난리 법석을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파업 관련 규칙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소위 정 안 되면 일본 스타일로라도 바꾸자. 그 정도라도 바꿔야 됩니다. 일본 노동자는 회사 안에서 정급 파업 못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과제들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정치 구조화되어서 이미 들어와 있고 김대중 때부터 노동조합 엄청나게 만들고 그 노동조합이 말하자면 노사정 체제라는 것을 통해서 정치로 들어와 있거든요. 민노당이 나와 있고 또 그것을 참 이런 표현이 돌아가신 분에게 죄송합니다만 어리석은 김영삼 대통령이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합법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 썩은 유산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서 더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도로 가져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이 지금의 상황이 특히 노동시장의 정치화, 노동조합들이 심각하게 정치화되어 있어서 이 정치화되어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가 앞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소비에트식으로 노동적유대 이런 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서 그런데 원래 좌익이라는 것은 후진국의 현상입니다. 후진국의 지력이 낮은 사회에서는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석은 자들의 사회에서는 원래 좌익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자고 저렇게 떠들고 있으니 참 나라가 그러니까 4만 달러, 5만 달러로 가는 그런 사회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5천 달러 이런 사회가 우리 수준에 맞고 말하자면 광화문 내거리에서 우통 벗고 다니도 아무도 말 안 하는 이런 정도의 사회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지금의 노동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걸 이해를 깊이 하셔서 이 노조가 우리나라의 소위 좌익적 세계를 꿈꾸는 완전한 아지트가 되어 있다. 본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 위에 있는 나머지는 다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 사실을 깊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국 노총 출신 무슨 현기환이니 이런 사람들을 자꾸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노동계에서 들어온 분들 보면 한국노총에서 등 따쓰고 배부르게 있던 분들이 비례로 막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우스꽝스러워. 이 사람들은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제가 강의를 한번 갔어요. 강의를 한번 갔는데 자기들이 그럽니다. 오늘 있었던 얘기는 전부 보도를 하지 보도 금지입니다. 자기들이 비례들이 앉아가지고 비례들이야말로 이념의 투사들이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비례들이 앉아가지고 오늘 나온 얘기는 절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합시다 하고 박수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지경이니 제가 이 김진태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 여러분들께서 이 노동 문제, 노동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동안 쭉
이승만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87 때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경제를 밑에서 침식하는 헌법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만일에 헌법 개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권력 구조 문제만이 아니다. 그 87년도 아무도 모르고 대통령 직선제 한다는 헌법인 줄 알고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빨간이 헌법 비슷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또 헌법 개정이 만일에 야권에서 앞으로 정치 변화 과정에서 또 기습적으로 뭐를 꺼내놓을지 모르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내용을 잘 쳐다봐야 또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